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준금리 0.25%를 올렸죠. 그래서 기준금리 0.50에서 이제는 0.75%가 되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쭉 0.50%를 달리다가 끝부분에서 이제 0.75로 이렇게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였다는데요. 이처럼 기존금리를 올리는 이유, 간단하죠. 가계 대출이 증가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상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무엇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그거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지 않겠어요?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내년도 큰일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잘할 것인가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부랴부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증가인데요. 2021년도 2, 4분기 가계신용대출이 무려 1805조라는 거죠. 1805조예요. 180조도 아니고 1805조인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600조라고 가정을 한다면 3년 동안 쓸 돈이 다 빚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계신용 빚이 이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이처럼 빚이 늘어나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예금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해서 12조 4천억 원을 올랐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은 9조 1천억 원, 기타 금융기관 등은 17조 1조 원들이 각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은행을 놓고 보니까 기타 대출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거는 은행에서 LTV가 됐든 DTI가 됐든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을 놓고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예를 든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데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비슷한데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생활자금 대출, 신용대출, 이런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등 기타 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다. 전체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그래서 10조 5천억에서 무려 17조 1천억 원이나 이처럼 지금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압축해서 말씀해 드리면 은행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기타 대출, 생계형 대출들이 증가되고 있고 기타 금융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타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을 얘기하겠죠. 이처럼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LTV나 DTI, 주택담보대출을 쪼이니까 기타 금융기관으로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금리를 올린 이유 두 번째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하는 건데요. 보이는 화면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대파 재테크를 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얼마나 물가들이 이렇게 올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역시 주택가격 급등이죠.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그래프인데요. 100 미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80 가까이처럼 도래가 됐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2배 가까이 오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어요. 뭐 10억짜리 20억 되고. 그러니 부동산이 난리 났죠. 따라서 정부는 그렇죠.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잡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또한 물가를 잡는 거 좋죠. 다 좋아요. 물가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 좋은데 혹시 이러다가 서민들만 잡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뭐합니까?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또한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무주택으로 있다가 전셋집이 없어. 전세가 기에 없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할 내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또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서민들한테도 피해가 직접적으로 간다는 거겠죠. 무엇보다도요, 신용대출 만기 도래자들, 기존금리가 오르기도 전에 이미 6월 달에요, K뱅에서 대출금리 인상폭, 시중은행의 2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7월 달 카카오뱅크, 카뱅,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보니 2.58%가 4.76%로 신용대출 만기 되니까 2%나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신용대출 만기 됐을 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처럼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기존 금리는 0.25%밖에 안 올라갔는데 실제 신용대출 금리는 1%, 2%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러하니 다주택자들이나 돈 많은 자들이나 고신용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금리가 1%가 올라가든 2%가 올라가든 오히려 예금 금리가 올라가네? 기분이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좋네라고. 그런데요, 중신용자, 저신용자, 대출 만기가 도래된 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대출 만기가 도래되었어. 5천만 원 내지 1억, 2억을 빌려서 또한 만기가 됐는데 만기 연장이 안 된다면 이 돈을 상환하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상환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주택을 팔아야 되고 아파트를 파는 이런 경우의 수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출이 줄어들죠. 또한 지금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더더욱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 또한 먹고 살기 힘든 시기 아닙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이자는 증가되고 지갑을 닫고 소비를 축소하니 장사가 더 안 되겠죠. 내수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것이고 기업 매출도 서서히 급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매출이 급감하면 신규 채용을 또 안 하겠죠. 그러면 또 채용이 안 돼.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이처럼 반복된다는 거죠.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른다는 거죠. 결국 경제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또한 앞으로도 상황을 봐서 금리를 또 올릴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러한데 금리가 또 올라가.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은 조심할 시기다. 이런 시기에 다시 뭐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심할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